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쓰기 이 파트에서 그림 장문이랑 제시어 장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 장문은 그냥 그림을 보고 내가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쓰면 돼서 오히려 그림 장문은 물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시어 장문 같은 경우엔 제시어를 미리 주기 때문에 제시된 제시어를 내가 모르는 애가 있을 경우에는 좀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제시어 장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사별로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쫙 5개의 단어를 보고 실전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풀자. 아무래도 그냥 딱 단어 주고 너 80자 써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내가 이걸 갖고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5개 중에서 모르는 단어도 많고 나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 단어를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출제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품사, 그리고 이 품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쓰는지 각각에 해당하는 전략까지 살펴보면서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중 문제.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닐 수는 있는데 5개의 제시어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내용상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약간 취업에 관련된 단어들이 조금 몰려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노년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몰려 있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이런 5개의 단어를 가지고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본격적으로 갈게요. 그럼 1단계, 스텝 1. 난 제일 처음 이걸 보고 뭘 해야 하는지. 제시어의 품사와 뜻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쓰기를 할 때, 쓰기 1파트도 그렇고 매번 하는 얘기예요. 단어로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단어가 어떤 성질을 띠는지를 알아야 문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문장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나 너무 잘 써요. 내가 글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서 막 쓰고 대충 이제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거기에 막 껴 넣어요. 근데 문장 자체는 막 내용도 좋고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단어의 활용은 다 엉망이야. 근데 되게 그냥 간략하게 썼어. 심플해. 근데 이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얘는 딱 동사 자리, 얘는 명사인데 딱 명사 자리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딱 썼어. 비문 별로 없어. 그럼 이게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뭐냐면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성질을 아니해요. 의미도 의미지만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냐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품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볼게요. 그래서 퇴시오 하면 퇴직하다. 은퇴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이거를 확인하는 동시에 我退休了我的朋友退休了我的爸爸我的父亲退休了 문장이 쫙쫙 주어 수로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르이라는 것은 부사로 웨랑 비슷한 거죠. 좀 고급 표현이야. 날이 갈수록 5급 빈출 단어죠. 날이 갈수록 뭐뭐 하다. 날이 갈수록 더워진다. 날이 갈수록 무슨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뒤에 수로가 올 수 있다. 부사니까. 찌모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제 적막하다죠. 근데 내가 사람이 외로울 때 찌모를 많이 써요. 형용사로. 보통은 이제 골고루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핵심 품사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我陪你去 내가 너를 데리고 같이 동반해서 갈게. 베이빤의 빤도 반려자 할 때 빤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뒤에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를 알고 그 단어가 추측이 되면 짝꿍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꽁의 하면 아파트, 명사가 되죠. 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 내가 보통 아파트에 가다, 아파트를 사다 해도 좋지만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서는 제가 이 1단계에서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품사랑 의미를 확인을 하는 동시에 짧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들을 만들어서 이 특이 되는 이 문장들을 가지고 개요를 써서 80자를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각각의 제시어에 해당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我退休了,我父亲退休了. 주어 수로. 동사니까 주어 수로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르이. 이거는 사실 이제 르이랑 찌모가 둘이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결합이,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가능한 단어들을 뭉쳐 놓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점점 내가 고독해져, 외로워져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르이는 사실 5급 정도에서 막 그냥 따페 같은 거 호응관계를 막 내가 몇 개씩 밖에 외우고 계신 분들은 찡정 르이 찌리에를 외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독해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장문과는 별도로 르이 자체가 찡정 르이 찌리에가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어쨌든 부사 플러스 수러. 부사는 해당하는 수러를 뒤에다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찌모는 아까 말씀드렸죠. 형용사는요. 헌, 전, 페이창 등의 정도부사와 결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수로, 혹은 수로,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지으시는 거고, 부사는 이 부사에 해당하는 뒤에 수로를 넣는 거. 그럼 형용사는 헌, 전, 페이창 등의 정도부사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헌이나 위에라 위에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페이빠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사람 옵니다. 내가 부모를 모시고, 그죠? 내가 뭐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를 간다. 근데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혹시 요 메이어 그 구문의 연동문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쓰기 1파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 메이어 구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 여행을 갈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영어적인 구조도 갖고 있지만 일단 그렇게 쓰는 거죠. 我没有时间 해놓고 看电影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 我没有钱去旅行 여행을 갈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양하고 나와 동반을 할 자녀가 없어 라는 표현이 여기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갈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아버지가 은퇴를 하셔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를 갔다 할 때 我陪伴父母去旅行 써도 돼요. 그런 식으로 문장 활용하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찌모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를 봉양하고 나와 동행할 자녀들이 없어서 조금 외로워진다라는 거랑 호응관계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로 목적어, 요 메이어 목적어 수로의 구문은 그냥 내 재산이다. 나한테 있어서 이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꽁위 하면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자, 꽁위리 생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무슨 과정을 우리가 거쳤죠? 처음에 제시된 단어들의 품사와 뜻을 확인하고 각각의 품사와 뜻에 해당하는 짧은 문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요 짜셔야 돼요. 80자 길어요. 막상 쓰려고 선생님 이게 80자를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하시는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좀 쓸 거리가 생겨요. 서론에는 인물이나 시간이나 배경 등으로. 제가 이제 보통은 그 논설문처럼 막 사회적인 문제들을 막 요즘 시대가 어떻고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도래함에 따라서 막 이런 문장들을 사실 5급 하시는 분들이 독해는 가능한데 쓰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활 밀착형으로 쓰는 걸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의 이야기, 내가 뭔가 좀 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제가 많아서 이제 인물이나 시간 등 내 친구가 은퇴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약간 좀 어르신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글을 써봤어요. 내 친구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 이제 배경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걸로 이제 배경을 세워놓고 그리고 본론 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없고 너무 외로워지고 왜냐면 우리가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삶이야. 별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我朋友去年退休了他已经制定 정했다 什么什么的计划有什么什么计划 해도 돼요. 근데 명색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가 될 만한 단어들로 대체를 한 것뿐이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和他妻子一起去环游世界去外国旅行 다 상관없어요. 세계 일주예요. 이것도 강의니까 조금 더 고급 표현으로 공부를 해보시라고. 본론은 그러니까 배경 말이 서론이지 뭐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론은 짧게 이제 배경 설명하고 본론은요. 매번 설명드리죠. 병렬인과 역접 중에서 하나만 쓰세요. 그죠? 병렬은 뭐예요? 나는 뭐 하고 첫 번째로 뭐 할 거고 두 번째로 뭐 할 거고 세 번째로 뭐 할 거야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인과 나는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해 라던가 아니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를 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긴 문장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본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두 문장 정도. 부양할 자녀도 없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도 무료하고 점점 외로워질 것이다 때문에 세계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因为没有子女陪伴 앞서 이 문장 설명드렸어요. 在公寓里生活每天都一样没有新鲜事儿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르이지모만 써도 돼요. 요거 안 쓰고 근데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每天都一样没有新鲜的事儿 하면 요거 자체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매일이 똑같아서 새로울 게 없고 점점 더 내가 외로워져. 이 문장은 꼭 이거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이런 문장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결심을 한 거야. 짧게 쓰자. 다 칸치라연 싱푸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다 쓰시면 70자, 80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분석하고 각각의 문장을 만들고 서론, 본론, 결론을 개요를 짜는 것 자체가 문장의 짜임새와 분량을 좀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을 하나 적어놓고 조금 나는 고급해서 심화 버전으로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退休后做什么 퇴직 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这是很多人非常关注的问题 좀 고급 문장이죠. 항상 관심을 갖는 지금 그런 문제인 거야. 有人没有子女陪伴 똑같이 썼어요. 有人在公寓里没有事情可做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양할 자녀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할 일이 없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没有事情可做 그죠? 没有子女陪伴 같은 구조예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껴서 老人应该培养兴趣参加活动做户外运动保持身体健康 완전 5급 필수다. 페이 호응한 게 얘는 이제 독해 일부분 그리고 쓰기 파트에서 많이 쓰니 무슨 얘기냐면 제시어가 얘가 아니라 찬지야 배양,兴趣, 保持, 身体健康이 제시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제시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호응관계를 찬지야 나오면活动쓰고 保持 나오면 뭐 身体健康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내가 활용할 수 있구나. 배양이 뭔가 길러내는 건데 흥미 같은 걸 유발시키고 길러낼 때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해서 일부러 조금 고급 버전으로 참고하실 수 있게 한 문장 더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익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고 나는 이거 너무 쉬워. 그럼 이 문장으로 외워서 내 것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어휘 역할 파악하고 한편에 글 쓰는 게 이제 출제 의도죠. 네가 이 역할을 알아? 글 쓸 수 있어? 각각의 어휘를 사용해서 일단 문장을 만들고 나만의 개요와 문장의 뼈대를 그러니까 샘플 문장, 그리고 모범 답안 등을 많이 외우고 계셔서 그 틀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단어만 바꿔서 넣을 수 있게끔 나만의 뼈대를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오늘 배웠던 이 순서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